예, 자, 아이고, 이제 뭐, 다 됐네요. 이거 복습할 시간이, 이 큰일 났네. 예, 이거만 하면 그냥 끝날 것 같은데요. 예, 아니, 정치적 책무까지 하면은 우리 교재 내용 끝까지입니다. 예, 끝까지니까. 자, 일단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시고, 예, 교재 내용을 끝까지 보셔야 됩니다. 예, 기말 시험은 끝까지 나오기 때문에. 자, 그럼 좀 빨리 그냥 설명하고, 왜냐면 여기서는 이제 뭐 크게 어려운 건 없습니다. 크게 어려운 건 없고, 중요한 부분을 여러분한테 이야기를 해드리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약속에 대해서는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예. 아니, 이게 뭐 핵심입니다. 요까지 핵심이기 때문에 이렇게 유대적 책무하고 정치적 책무. 근데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요 두 가지 원리 있잖아요. 그 객관적 중요성하고 자기 책임의 원리가 여러분들 똑같이 적용됩니다. 예, 똑같이 적용됩니다. 자, 유대적 책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요. 특별한 관계, 특수관계죠. 부모, 자식, 배우자, 그 다음에 뭐로 할까요? 뭐 친구, 뭐 직장 동료는 조금 다를 수 있는데 뭐 하여튼 예, 특수관계. 특수관계에서의 책무가 뭡니까? 생길 수 있죠. 예, 생길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는 여러분들 이제 이렇게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특수관계에서는 요 두 가지 원리가 적용이 되긴 하는데, 그런 거잖아요. 우리가 흔히 말해서 뭐 그런 말을 하잖아요. 아니, 뭐 부모 자식 간에 무슨 권리 의무를 따지냐. 뭐 배우자 간에 무슨 권리 의무를 따지냐. 뭐 친구 간에 뭐 그렇게 권리가 어떻고 뭐 의무가 어떻고 뭐 그렇게 따지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냐 하면은 우리가 특수관계, 유대적 책무의 관계에서는 그 나름대로의 어떤 관계의 특수한 속성들이 있잖아요. 있죠. 예. 그러니까 거기서는 우리가 일반적인 이런 특수관계 바깥의 어떤 권리와 책무하고는 조금 다른 관계들이 많이 맺어지죠. 예. 아니, 뭐, 배우자 같은 경우는, 한 사람이 조금 더 이렇게 많이 헌신적이고 희생적일 수도 있고요. 뭐 부모 자식 관계도 마찬가지죠. 그 자식이 뭐 유하다 이러면 부모가 전적으로 자식을 돌보고 또 부모가 적어도 자식이 청소년일 때는 부모가 법적인 책임을 대신 지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어떤 특수 관계에서는 유대적 책무라는 이런 관계들이 맺어지고 거기서는 굉장히 다른 형식의 관계들이 많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그럼 그런 것들 같은 경우는 이것이 적용이 안 되냐? 이런 것은 예외냐? 그렇지는 않다라는 걸 일단은 여러분들 먼저 알아두시고요. 예. 그러면은 우리가 특수관계에서 맺어지는 그런 여러 가지 다양한 관계들, 뭐 어떤 헌신이라든지 돌봄이라든지 그럼 그런 것들을 다 해체시키고 이 두 가지 원리에 맞게끔 만들어야 되냐?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라 특수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괜찮다. 괜찮은데 이것은 일종의 여러분들이 테스트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원리로 이 특수관계에서 맺어지는 관계를 한번 시험해 볼 수는 있다. 테스트해 볼 수는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자식이 부모한테 그러니까 적어도 뭐 아주 어리거나 아니면은 뭐 청소년이거나 할 때는 자식이 부모한테 의존한다 하더라도 이것이 어떤 객관적 중요성이나 자기 책임의 원리에 위배되는 것은 아니죠. 예, 아닌데 하지만
이 의존 관계에서는 관심, 특수한 관심이 동반돼야 되잖아요. 아니 그 말은 뭐냐 하면 우리가 이제 뭐 흔히 말해서 아동학대 이런 말 많이 하는데 자식이 부모한테 어렸을 때 의존하는 만큼 부모는 또 그런 의존에 그 반응해서 특수한 관심을 기울여야 되겠죠. 근데 의존해야 되는 상황인데 또 심리적으로 의존하는데 특수한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 관계는 뭔가 어그러져 있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고요. 그 특수한 관심이 너무 희박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진짜 아동학대, 자기 자식을 학대하게 되는 그러한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친구와 배우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의존을 하고 또 누가 좀 더 많이 돌봐주고 그런 것 자체가 다 잘못된 건 아닙니다. 예, 그런 것 자체가 어떤 각 사람의 삶의 객관적 중요성이나 자기 책임의 원리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겠죠. 하지만은 여러분들 배우자나 친구라고 했을 때, 아, 저 사람은 내 친구다. 저 사람은 내 배우자다. 저 사람은 내 남자친구다. 혹은 여자친구다라고 했을 때는 거기에 상응하는 관심이나 배려를 보여줄 수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런데 그냥 내가 그냥 아는 사람이나 여자친구나 똑같이 대해준다. 이러면 그거는 우리 교재에도 나오죠. 기망이다. 그거는 일종의 약간 이 속이는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그런 관계는 뭡니까? 특히 어떤 자기 책임의 원리 혹은 객관적 중요성의 원리에 좀 어긋난다라고 우리가 충분히 해석할 수가 있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람을 내 남자친구다, 여자친구다라고 부른다. 아, 저 사람을 내가 내 친구라고 부른다라고 할 때는 그에 상응하는 관심을 보여줄 필요가 있는 것이고요. 그렇지 않고 친구다, 여자친구다라고 말은 했는데 그러한 관심이 없다라고 한다면은 그것은 일종의 기망행위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런 특수관계에서 일어나는 것은 이 두 가지 원리로 테스트해 볼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예. 아니 이제 뭐 그렇기 때문에 뭡니까? 여기서도 나오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관습 혹은 관행이라는 게 있죠. 예. 그러니까 엄마는 어떻게 하는 게 조금 더 그러니까 엄마의 역할, 아빠의 역할 이런 것들은 각 사회마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관행이나 관습이 있단 말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관행이나 관습에 우리가 따르죠. 왜냐하면 그러니까 그것을 따르는 것이 그 관계를 가장 잘 유지한다고 우리가 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런 관행이나 관습을 따르는 게 꼭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은 제가 이야기했다시피 우리가 두 가지 원리를 통한 테스트는 분명히 필요한 것이고요. 그렇지 않다면 자칫 잘못하면 뭡니까? 우리가 이런 관계를 통해서 기망을 당하거나 아니면 굴종, 학대, 이런 것들이 뭡니까? 나타날 수가 있는 것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특수관계에서도 이 두 가지 원리의 중요성은 여전히 퇴색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정치적 책무네요. 예, 정치적 책무. 자, 정치적 책무는 두 가지를 여러분들 알아두셔야 돼요. 두 가지를. 자, 이것은 공동체에 대한 책무죠. 정치적 책무라는 것은 이것은 특수관계에서 발생하는 책무라기보다도 우리가 이제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하게 되면은 우리가 배우자에 대한 일정한 유대적 책무를 지게 되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우리가 어떤 공동체에 소속되게 되면은 공동체에 대한 책무를 지게 되는 것이죠. 특히 이제 여기서 정치적 책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국가를 이야기하는 거죠. 일반적 국가를 이야기하는 건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정의 우리 책에도 나오지만 정의하고 정당성을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정의가 뭐냐? 마이클 샌들이 정의가 뭐냐 이래. 그 마이클 샌들 책에 그 여러분들 문제점 좀 많거든요. 근데 이제 그 베스트셀러라고 자꾸. 이제 이것도 이야기하면 참 좋은데 이제 뭡니까 계산하기를 뭐 맞춰야 되는데 뭐 지금 정의하고 정당성 여러분들 구분하셔야 됩니다. 정당성 그러니까 여러분들 국가가 정당성이 있다라는 것을 판별하는 두 가지 판별 기준이 있잖아요. 이 두 가지 요거. 그러니까 요거는 정확하게 말을 해야 됩니다. 그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은 그러니까 정부가 어떻게 권력을 얻는가 하는 문제, 그 다음에 정부가 그 권력을 어떻게 사용하는가, 요 두 가지 문제가 이제 정치적 책무와 관계가 있는데, 일단은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정부가 정당성이 있다라고 말을 하려면 요 두 가지 이 원리가 동일하게 적용되는데 뭐냐면은 모든 개인을 평등하게 대우하고 배려하는 책임을 진다. 요거는 이제 삶의 객관적 중요성에 대한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뭡니까? 자기 책임의 원리. 그러니까 이 정부가 모든 사람의 자기 책임의 원리, 예. 자기 책임의 원리를 인정을 하고 있는가. 근데 정부가 뭐예요? 정부가 하고 있는 모든 정책과 제도라는 것이 이 두 원리를 지키고 있다. 그러니까 지키고 있다라고 합리적으로 해석. 이 말이 조금 뭐 꼬인 건 아닌데 이 말이에요. 아니 좀 쉽게 이야기할게요. 그러니까 이 정부가 정당성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려면은 여러분들이 두 가지를 일단 보셔야 되는데 하나는 뭐냐 하면은 권력을 어떻게 얻었는가라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권력을 어떻게 사용하는가라는 부분을 점검해야 되는데 일단은 정당성의 경우는 뭐냐면요 이런 거예요. 이 두 가지 원리,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평등하게 대우하고 있는가, 그리고 자기 책임 원리를, 그러니까 모든 국민의 자기 책임 원리를 인정하고 있는가, 이 두 가지 부분에 있어서 이 정부가 시행하는 모든 정책과 제도들이 이 두 가지 원리를 지키고 있다라고 우리가 합리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면 그 정부는 정당성이 있다라고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정부가 완전한 정의에 이르지 못한다 할지라도 정당성이 있다라고 우리가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만약에 이 정부가 정당성이 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다면은 우리가 이 국가의 법에 복종할 책무를 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관계가. 그러니까 완전한 정의에 이르지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두 가지 원리를 이 정부가 시행하는 모든 정책과 제도가 지키고 있다라고 적어도 우리가 합리적으로 해석을 할 수 있다면은 정당성이 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정당성이 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다면은 이 국가의 법을 우리가 따라야 할 책무를 지게 된다. 일단은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의에 이르지 못한다 하더라도 정당성이 있다라고는 우리가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이겠죠. 예. 자, 그 말은 뭐냐면은 우리가 그 정의의 기준은 뭐 정할 수 있잖아요. 정할 수 있는데 그 기준에 조금 못 미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것은 미치고 어떤 것은 또 못 미치고 이럴 수 있잖아. 그럼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니까 그럴 때는 바로 요 정당성 부분. 그러니까 두 원리를 지키고 있다라고 우리가 적어도 합리적으로 해석할 수가 있다면은 적어도 정당하다고 말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일단은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 여기서 일단 마무리를 하고요. 예. 자, 수고했습니다.